안녕하세요. 실전 돈 버는 기술 스킬스입니다. 네, 8월 셋째 주 주간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16일 월요일부터 21일까지 네, 제 카페에 보시면 주간 리포트 경제 상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네, 매주 주말에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경제 이슈 그리고 주요 종목들 차트 분석해 놓은 거를 주간 단위로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멤버 등급 상관없이 모두 열람 가능하니까 거래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셋째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경제지표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놨고요. 요거는 뭐 investing.com에서 캡처한 건데 다음 주는 특별한 이슈가 없죠.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경제 이슈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밑에 다 간략하게 코멘트 달아놨고 다음 주에 어떤 경제 흐름을 위주로 외환거래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면 지난주 달러 강세 금요일까지 조용하다가 아주 질환장이 유지되다가 금요일날 이제 뭐 소비심리 위축으로 달러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달러가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망이 좋지 못하게 나왔죠.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8%인가 7.9%인가 어쨌든 뭐 8%를 넘지를 못했는데 원래 중국의 흐름이라면 10% 가까이 경제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한풀 꺾였다. 네, 그러면 이 뜻은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좋지 않을 전망이 여러 군데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100%는 아니지만 뭐 1조 2천억 달러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됐죠. 여기도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미 연준에서 돈 풀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에 통과된 자금까지 가세되면 3분기 미국 기업 실적들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큰 이슈 없으면 달러는 강세로 이제 계속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경제 상황은 특히 중국 상황을 잘 봐줘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외부 도움 없이 내수 경제 활성화로 지금 체질 개선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여기 기사 난 것도 보면 기사 제목이 네, 법치건설 5개년 계획 발표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규제안들 이제 앞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칠 만한 1인 기업들을 규제하겠다, 정부에서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을 규제한다는 거는 뭐 중국 경제 전체 상황에서 좋지는 않은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이제 원유 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유 경제가 이제 제조업들이 잘 돌아줘야지 배들이 뭐 수출로 나갈 거고 그러면 원유 수요가 많아질 건데 지금 경제가 안 들어가면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오일값은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또 델타 바이러스 뭐 하반기 되면 람다 변이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뭐 중국 상해 쪽에서도 뭐 락다운의 가능성까지도 점쳐지는 뭐 그런 상황, 코로나 변수 그리고 경제 하락,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쁜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원유 가격은 뭐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생성자 물가를 보면 5, 6, 7월 동안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했고 뭐 대미 수출에 이제 수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이 내용은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국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상황, 미국 인플레이션. 지금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죠. 결국 인프라 법안 때문인데, 일부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합의된 인프라 법안은 당연히 통과가 됐는데 아직 3조 5천억 달러인가 뭐 추가 법안된 게 아직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한 9월 10월 정도 하원 통과를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미국의 정책은 지금 실업률이 올라와야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실업률이 5.4% 나왔는데 이거 아마 4%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9, 10, 11월 정도 뭐 0.2%나 뭐 단계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달에 0.2%씩 해서 6% 떨어지면 4.8%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한 11월달 정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 관련된 것도, 코로나 관련된 것도 지금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지금 하반기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오는 게 변수죠. 기업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결국 코로나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 지수나 기업들이 최대치 성적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그 자금도 지금 점차 풀리기 때문에 정시나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어쨌든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항상 이슈다. 그중 미국 지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매월 첫 주 금요일날 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평소에도 이제 변동성이 많은 지표이긴 한데 특히나 더 한 3개월 정도는 거래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미국 정시, 그리고 외환통화 쪽, 그리고 뭐 에너지 금속에서 오일이랑 금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작성한 기사는 아니고 그냥 뭐 정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그냥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 의견을 조금 붙여놓는 식으로, 오일은 델타 변이 확산과 중국 성장률 저하 전망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크게 오르지 못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주간 리포트에 달아놓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 심리가 무너지면서 좀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전주 8월 둘째 주 리포트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금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자금 일부가 지금 코인 시장으로 빠지면서 아직까지, 지금 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1800선까지는 뭐 쉽게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 갈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지난주 계속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인프라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중개업자라고 하면 뭐 거래소나 채굴업자 뭐 이런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로비를 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죠. 개인들은 제외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호재로 작용해서 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골드로 가지 못하고 코인 쪽으로 일부 빠지는, 위험자산 쪽으로 빠지는 경향, 이것 때문에 당분간 코인 시장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차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간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위안화 달러, 중국 경제도 지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지표로서, 지표로서 이제 기준점으로서 항상 제가 거래하기 전에 함께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이저 통화상 7개, 통화 종목 달러엔, 유로 달러, 파운드 달러, 호주 달러, 그 다음에 달러 캐나다하고 오일이랑은 페어로, 커플링으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가 이제 경제 비중이 높은 게 전문 산업 쪽이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랑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놓고 보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 골드. 뭐 설명이 여기 돼 있지만 당분간은 골드는 저는 이제 거래에서 제외할 생각입니다. 금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지금 뭐 원래도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서 골드는 당분간 거래를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카페 소개, 유튜브 채널 소개. 그러고 뭐 제가 작성한 이제 제가 쓴 도서 구입 방법이래 문의하는 이메일 주소. 이렇게 주간 리포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첫 주로 이제 방송까지 하는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영상과 문서를 함께 올려둘 테니까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로 페어 같은 경우 유로나 뭐 스위스 프랑 이런 유럽 관련 페어들은 당분간 뭐 코로나 풀려서 여행이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는 뭐 유럽 쪽은 뭐 큰 재미가 없죠. 이게 그냥 그저 이제 메이저 종목들은 달러가 섞인 페어들이기 때문에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차트에서 같이 살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 최근 굉장히 강한 상승,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이날이 7월 26일. 최근에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 지난주 이제 생각보다 코로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많이 빠져서 마감된 모습이지만 지금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618 구간이고 달러는 아까 경제 전망에서도 보셨듯이 계속해서 이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계속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주 초반에는 약간 이제 옆으로 시간 끌기 이런 모습 행보를 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93 가격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위안화 달러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로 먼저 보면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지금 정체되어 있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랑은 이제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오렌지색이 달러 인덱스고 차트 위안화 달러도 제가 선 차트로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달러가 상승할 때는 위안화 달러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통화 페어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 통하죠. 위안화 대비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위안화 달러는 당연히 한 밑으로 이제 매도 방향으로 하락을 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합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좀 삭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 상승을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는 이 박스권에서 더 이상 강한 하락 이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되돌림 이후 재차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크게는 뭐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달러도 93달러 가격선까지 우선 보고 있는 거죠. 달러에는 4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위험자산 선호 지표로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런 지표로 달러의 엔달러 환율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상으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상승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지금 피보나치 618에 딱 올려있고 109.7, 109.6N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면 V자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나 약간 이런 변동성 없는 움직임 이후에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로달러. 유로달러는 크게 계속 하락하다가
1.17 구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아직 전고점까지는 못 갔고 이렇게 딛고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지점을 잘 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 아시안장 때 예, 되돌림 구간도 한 30핍 정도 나오니까 안전하게 한번 거래를, 변동성이 작은 아시안장에서 거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강한 하락이 나올 수는 없죠. 약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다가 어느 지점 되면 한번 튀어오르는 슈팅 나오는 모습. 그리고 파운드 달러. 파운드 달러는 제가 지금 현재 딱 중요 레벨에 딱 도달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기 둘째 주 7월 말 8월 초부터 첫째 주부터 계속 파운드 달러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마지막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움직임 속에 지금 조정하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플래그 패턴 형식도 나오고 있는데, 조정하고 있는 플래그 패턴 채널 상단 부분하고 약간은 이제 신뢰성 높은 지지 저항하고 딱 겹치는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이 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수렴하느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셰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도 이걸로 운이 좋게 금요일날 수익을 좀 내긴 했지만, 자, 이전 리포트 자료에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거는 크게 이슈도 없고 지루한 거죠. 지금 데일리에서 내려오는 채널 이걸 기준으로,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채널 기준으로 가격이 지금 점점 모이고 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움직임만 봐서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 돼서 이 구간 반응을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노이즈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파른 하락, 여기도 가파른 하락이네요. 가파른 하락 이후에 꽤나 옆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벌써 한 4일, 5일 가까이 옆으로 놓여져 있는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나서 방향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는 크게 달러 셰프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호주 달러는 계속해서 저는 숏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달러 강세고 호주 약세면 이게 한번 크게 밑으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또 중국 경제 상황이랑 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위안화보다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는 강세고 호주랑 뉴질랜드 달러는 약세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강한 하락이 한번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턴상으로도 지금 보면 지금 중요 레벨이라고 체크해 놓은 부분이 살짝 밑에서 뚫렸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확실하게 좀 크게 봐서 확실하게 하락의 동작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이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좀 한 2주 정도 보고 있었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여기 밑으로 뚫릴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달러 약세로 돌면서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크게 봐서는 하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달러 마찬가지. K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잡아놓고 제가 보는 중입니다. 지금 이 구간을 크게 보서 크게 박스권으로 지금 하고,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썩 거래하기 좋진 않아요. 이런 움직임.
대신 이제 짧은 거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높아지는 이 상승의 흐름들, 뭐 얘는 제외시키더라도,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의 흐름이 아직 유지가 된다고 봐서 지난주에는 요 지점을 눈여겨봤었는데 요 지점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다시 조정 후에 이거는 뭐 달러 약세가 돌면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조정한 지점을 보면 뭐 피보나치 618 밑으로 살짝 걸리긴 하지만 얼추 이제 60%에서 70%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 추세선을 유지하는 움직임으로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고점을 더 높이지는 못했죠. 이게.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은 뭐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이 전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크게는 이렇게 정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달러 캐나디안 보기 전에 오일 먼저 보겠습니다. 오일은 지금 앞전에 이제 경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일 또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6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충분히 아직까지는 70달러까지는 뭐 오일 수요 감축이나 뭐니 해도 그렇게 크게 보기는 그래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차트 흐름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죠. 지금 충분히 피보나치 618 찍고 다시 반등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와줄만 합니다. 대신 이제 목가는 전고점으로 제한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캐나디안 오일이 상승이기 때문에 달러 캐나디안은 뭐 캐나다 강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쨌든 요 흐름 오일 올라가는 만큼 요 흐름은 나와줄 것 같은데 그 다음 움직임은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당분간 뭐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제외하고 이것으로 8월 3주 주간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